안녕하세요. 서용우 국어학원의 서용우 강사입니다. 이제 처음 뵙는 분도 아시죠? 처음 얼굴 볼 거예요. 제가 실물 보기가 어려우냐? 아닙니다. 여기 오시면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 특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4회만 할 겁니다. 그래서 특강. 특히나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짧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거창하게 뭔가 할 기간도 안 되고 4회 기준이니까 뭐 애매모호하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뭐 또 중간마다 쌤 너 휴강이 수업 못 들어요. 왜? 저희 가족 여행 가요.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은요 잘 보내면 대박인데 잘 못 보내면 그냥 허송세월 가버립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래서 잘 보내야 된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겠다. 두 번째, 여기 서초고 때문에요 제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초고 학생들 학교가 너무 늦게까지 시험을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멘탈적으로 거의 한 2달 가까이 시험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지만 다른 강사도 그렇겠지만 저는 좀 더 예민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어찌 보면 특히나 수업 시간, 저한테 주어진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진짜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계속 정말 예민하거든요. 학생 성적이 제 성적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2달 가까이 이렇게 극도의 예민한 상태에서 지내오면요 좀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 주에 개강을 할까? 그 다음 주에 개강을 할까? 이 한 주 차이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입니다. 정신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때 개강합니다. 각 요일마다 날짜 보이시죠? 이때 개강합니다. 좀 더 일찍 개강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강을 하고요. 시간대는 이렇게 됩니다. 시간대는 이렇고, 그 다음에 고1, 고2 되겠죠? 뭐 알아서 각자 됐습니까? 넘어갑시다. 그리고 4회 기준 딱 4회만 합니다. 4회 다음엔 내신입니다. 자, 특강 내용은 뭘까? 실전 모의고사 반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반입니다. 말 그대로 모의고사 풀이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모의고사를 단순히 풀이하면 또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1회차부터 해서 4회차까지 있는데, 1회차는요 학생들이 이제 문제 풀어봐라고 하면 자기가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생각이요 없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 내가 애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 하는데,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단 말이에요. 즉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몰라요. 즉 뭘 생각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그럼 배워야 되는 건 뭔데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건 능동적입니다. 저 여기에 좀 방점을 좀 찍고 싶어요. 이게 수능반이잖아요. 수능반. 내신반이 아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내신을 쳤잖아요. 내신은요 능동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시험의 성격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는요 강사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료의 퀄리티가 중요하죠. 적중되니까. 왜? 시험 범위가 있으니까. 근데 그리고 이거는요 강사가 이거 찝어주고 찝어주고 이렇게 적중되면은요 그 받아 먹으면 돼요. 점수가 그냥 완전히가 30점 20점 그냥 올라갈 때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건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고. 강사의 능력이죠. 강사의 능력. 그런 애들이 모의고사 딱 들이밀잖아요. 문제 풀어봐 라고 하면 또 시간 딱 재놓고, 더구나 80분이라는 시간을 딱 재놓고 박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1, 2등급이야. 근데 모의고사는 4, 5등급 이렇게 나와요. 1학년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1학년일 때는요 한 1에서 한 2등급 정도 나오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의고사가 맞잖아요. 아니면 뭐 3등급 정도까지. 근데 제가 비교해 드릴까요? 지금 1학년이잖아요. 이거 중3이에요. 중딩 수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중등 때 국어 성적이 웬만하면 상위권 찍어져. 근데 1학년을 딱 오자마자 vs 굉장히 거리감이 크죠. 심하죠. 또 1학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학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이게 가면 갈수록 2학년 되죠. 2학년 올라가죠. 갑자기 2학년 수업이 돼버렸네. 아닙니다. 2학년 어머님도 다 해당합니다. 고3 되죠.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이 갭하고 거의 비슷하다고요. 이때 공부 좀 잘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박살난 경우 있죠. 고1 때 좀 했는데 고2, 고3 올라갈수록 더 박살난 경우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언제?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이때 시험은요 완전 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또 고3 안에서도 6월달, 9월달 모의고사 있죠. 3모, 뭐 7월 모의고사도 있고 뭐 등등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또 이거랑 또 차이가 있는 게 수능입니다. 또 차이 난다고 이거. 그러니까 궁극의 시험이에요 수능이. 근데 모의고사 대비반이잖아요. 수능 대비반이란 말이에요. 수능 대비반. 그러니까 내신을 잘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절대 아니고요. 갭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선택을 잘못하시면 갭 차이 굉장히 커집니다. 극복 절대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런 애들 많이 봤거든요. 고2 때 내신 성적은 제가 올려놨어. 근데 걔가 고3 올라갔네? 고3 올라갔는데 모의고사를 보더니만 나한테 연락 왔어요. 쌤, 내신은 2등급 정도 나오는데요. 2등급 위쪽인데요. 모의고사는 지금 4등급 나옵니다. 어찌합니까? 모르겠다. 극복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실점 모의고사반, 즉 수능을 대비하는 거는 방학 때만큼이라도 진짜 해놔야 된다. 알겠어요? 안 그러면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 갭 차이 극복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1회차는 뭘 하냐? 능동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겁니다.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 그 다음 2회차에서 3회차죠? 이때 중간에 끼었죠? 그러면 얘들이 자기가 이제 과제물을 해올 거 아닙니까? 응? 해오잖아요? 그러면 그 해왔는 거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강의를 합니다. 뭐 문학에서 할 수도 있고 독서에서 할 수도 있고 문법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2회차 때, 3회차 때 과제물에 대해서 의미 있는 또 사고력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지문들, 그리고 놓치기 쉬운 지문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피드백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4회차는 종강이죠.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잘 보내야 된다니까. 종강일 때는 80분 시간 훈련을 합니다. 즉 여기 와서 시간 딱 재놓고 여기 이제 시계를 딱 놓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풀어 시작 했을 때 분침이 따다다다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때 얘가 몇 번 풀고 있는지, 화법과 장문 문법은 끝냈는지, 한 이쯤 되었을 때 분침이 이쯤 가리키고 있을 때 시간 확인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지만 미친 시 달려가가지고 하는 애들은 자기가 혼자 문제 풀고 집중할 때는요, 자기가 무슨 행동하는지를 모릅니다. 객관화가 안 된다고. 왜? 한쪽에만 계속 몰입하고 있으니까 외적인 걸 못 봅니다. 그래서 코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4회차 때는 제가 직접 애들을 쫙 보면서 전부 다 코치처럼 다 기록해서 알려줄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시간 관리 중간에 확인 안 했다고, 네가 느리고 빠른지 그거 확인하고 가야 된다고, 그리고 어려운 질문 계속 잡고 있다고, 넘겨 써야 된다고, 이런 것들을 피드백 해줄 겁니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능동적 사고하는 방식이 도대체 뭔데? 뭔데 그게? 영우야, 그게 뭔데? 알려드릴게. 사고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호하고 그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호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살짝만 삐끗하더라도, 즉 출제자가 사고하는 그 길이 이렇게 이 길이 있는데, 요 길이 있는데 여기로 가야 정답으로 가는데,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사고하는지도 모르고 모호하고 순간적이기 때문에 한순간 살짝 요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줬다 라고 한다면 전혀 딴 데로 가게 됩니다.
위에도 마찬가지. 전혀 딴 데로 갑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자, 요 첫 번째 문장이거든요. 요 한 문장이거든요. 한 문장 사고해 보세요. 됐나요? 예. 됐어요? 모르죠. 뭘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죠. 잘 보세요. 학생도 보면 같이 좋은데 정보를 정리하는 거랑 사고하는 거랑은요,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 즉 보여드릴게. 정보를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귀 안쪽에 위치하는 달팽이 관은이라고 해가지고 달팽이 관, 달팽이 관, 뭔지 아시겠죠? 이거는 안쪽, 그 다음 림프액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청각기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끝도 없습니다. 이 사고력 개발이 전혀 안 됩니다. 생각 개발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사고력은 어떻게 개발되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귀 안쪽에 위치하는 달팽이 관은 안쪽 림프액이 차 있는 달팽이 모양의 청각기관이다. 이 차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왜? 림프액이 차 있다고? 왜? 하는 기능은 뭔데? 왜 림프액이 차 있어야 되는데? 그럼 달팽이 관 모양인데 왜 달팽이 관 모양일까? 왜? 청각은 알 거는데. 그럼 달팽이 관 모양은 왜 이런 모양이고 왜 림프액 안에 차 있는 걸까? 왜 림프액이 필요할까? 라는 게 뭐예요? 사고예요, 사고.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아, 여기 있네. 능동적인 사고라고요. 능동적이어야 된다고. 그냥 이거 그냥 정보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림프액일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림프액에 차 있는 이유는 림프액이 하는 기능은, 그러면 거기로 따라가죠. 아,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 사고하는 방식을 잘 보세요. 세상에 버려진 몸이 밭니랑에 늙어가니, 아, 그래? 그럼 세상이 버려져 있네? 왜 버려졌는데? 왜? 그러면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과 밭니랑으로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조적인 관점이네? 반대되는 개념이겠네? 바깥 일도 모르고 하는 일은 무슨 일인고? 바깥 일은 모르고 여기서 바깥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밭니랑이 아닌 세상의 일이겠죠. 하는 일은 무슨 일인고? 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하는 일을 모른다고요? 바깥 일이 하는 거 모른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 다음 밑에 이 중에 우국성심은 연풍을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국성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뭐 하는 거? 근심하는 겁니다. 연풍이라는 글자를 바꾸면 뭐? 풍년입니다. 풍년을 원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원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걸 x로 둘게요. 그러면 x는 무조건 뭡니까? 플러스입니다. 왜?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에 있는 글자는 무슨 글자가 있든 간에 풍년이든 연풍이든 흉년이든 뭐든 간에 모르는 글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플러스 자리인 겁니다. 저는 어디에 집중했어요? 원한다. 여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얘는 반니랑에서 풍년을 원하는 게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과 대비되는 것은 세상이고 바깥 일인 거죠. 여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업이 돼버렸는데 빨리 넘어가 볼게요. 예. 어차피 이거 대상은 어머니들이니까 어머님들이 수능 볼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능동적으로 사고해가지고 막 삶이 바뀌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학생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샘플로 보여드리는 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예. 어쨌든 이걸 배우시게 되는 것이다. 1회차 때. 그리고 2회차 때부터는 1회차 때도 이걸 배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방법을 배웠을 때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과제물을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과제물 같은 경우는 회차별 모의고사입니다. 당연히 기출 모의고사겠죠. 시간을 딱 재놓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왜? 어차피 9월 모의고사 때 시간 재놓고 풀 거 아닙니까? 그럼 연습이라도 그렇게 해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9월 모의고사 그냥 버릴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에 맞게 또 11월 모의고사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여름방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재놓고 80분 시간을 재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하루는 문제를 풀고요. 또 그 다음 날은 자기가 풀었던 걸 가지고 피드백을 하는 거죠. 피드백하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고, 피드백하는 시간이 성적 올리는 시간이고, 사고력을 길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학생들도 피드백 해라라고 하면 또 못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거든요. 어머니 골프 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프 쳐라. 그냥 뭐 공 주고 장갑 하나 주고 골프 치세요라고 하면 치나요? 재미없죠. 이게 내가 맞게 치고 있는지 뭐 실력이 올라가는지 방법이라도 알려줘야 내가 거기 맞춰서 하지. 그리고 내가 물을 때가 있어야 내가 맞는지 확인하면서 하지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드백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피드백이라는 게 막상 그냥 해라라고 하면 손을 못 대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거를 배우시는 게 좋다. 4회차 때는 80분 아까 말씀드렸고, 효과는 뭘까요? 효과는 일단 기본적으로요, 피지컬이 올라갑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있는데, 피지컬 차이가요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요렇게 한번 좀 가볼까요? 무슨 말? 요게 1등급이잖아요. 1등급이 피지컬과 한 2등급의 피지컬 굉장히 갭 차이가 큽니다. 근데 그 밑에 3, 4, 5 뭐 이렇게 되죠. 비슷비슷합니다. 요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2등급과 1등급은 차이가 굉장히 큰데 2, 3등급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조금 더 차이가 있고요. 뭐 이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의도인지 알겠죠? 피지컬이 약해요. 제가 말하는 피지컬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개념인지 아십니까? 이 피지컬이다라고 하는 건 다 포함됩니다. 뭐냐면 1. 집중력입니다. 애들 집중력 차이 엄청 심합니다.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어머니. 예? 진짜 미칩니다. 왜? 앞에서 얘기하는데 막 졸고 하는 애들 보는 것도 미쳐버립니다. 제가 예민하다고 하잖아요. 딱 들어오면 아시겠죠? 예민합니다. 수업 시간에 조는 꼬라지 못 봅니다. 제가 못 봐요. 엄청 뭐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포기합니다. 그냥 진짜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쟤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집중력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근데 이건 듣는 거랑 자기가 혼자 하는 거 전부 다 포함됩니다. 자기가 혼자 할 때 집중력이 생기는 것도 하는 학생도 있지만, 수업을 듣는 것도, 죄송합니다, 수업을 듣는 것도요 집중력이라니까요. 집중력. 등급이 낮은 애들은요 막 이렇게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코가 있고 막 야야야야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집중력이 낮은 애들은요 쑥 다 날아갑니다. 다 나갑니다. 이거 여기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의 한 80에서 90%는요 90%는 다 나간다고요. 이거 그래서 한겨로도로 쑥 나가요. 거의 막 통로에 뭔가 싶어요 진짜. 2등급은 뭐 다를까요? 3등급은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단지 얘는 90% 다 나가면 얘들은 한 80%, 얘들은 70% 정도 나가고 한 20-30% 남고, 얘들은 한 50% 정도는 남는 겁니다. 근데 얘는 복습을 하죠. 내가 계속 복습 강조하니까 미치지 복습 강조하거든요. 복습을 하죠. 그러면서 채워 넣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필기를 잘하기 때문에 공부할 게 있습니다. 얘들은 필기를 아예 안 합니다.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그냥 안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래요. 멍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얘는 중간중간마다 이제 필름 끊깁니다. 아버지 술 마시면 이제 필름 끊기는 거 있죠. 술 많이 드시면 그거랑 똑같습니다. 언제 얘기를 하셨나요? 막 이런 겁니다. 중간중간에 다 끊어집니다. 이거 필기를 또 안 해요. 잘. 집에 가서 공부할 게 없죠. 뭘 공부하지? 너무 깨끗하거든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수업 시간에는요 필기 안 하면은 엄청 뭐라고 한다고요. 제가 엄청 뭐라고 한다고요. 못 봅니다. 저는 가만히 있고 넋 놓고 멍 때리고 있는 애들 절대 못 봅니다. 제가
그래서 얘가 만약 멍 때리잖아요. 그럼 난 노려봅니다. 이렇게. 그럼 애가 갑자기 막 이럽니다. 자동이 자동. 아, 그렇게 만든다고요. 만들어놨다고 벌써. 근데 타학원에서 여기 갑자기 오면은 너무 힘들어하죠. 왜? 타학원에는 그걸 안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만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안 그래요. 그래서 밑에 있는 애들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성적 자체를. 네가 뭐 친구가 네가 20점 30점이 올려? 뭐 이렇습니다. 뒤집어 놔버린다고요. 저는. 피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하는 것도 많아야 되고 듣는 건 많아야 됩니다. 막 때려 넣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있는데 50분 하고 10분 쉬자 이거랑 야 100분 하고 20분 쉬어 이거 하세요. 그래야 피지컬이 올라간다고요. 시간 관리되죠. 왜? 80분 시간 재놓고 하면 중간중간마다 네가 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시간 체크. 화법, 작문, 문법이 끝났을 때 몇 분이었는지. 그리고 한 반 정도 풀었을 때 네가 시계를 한 번 더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네가 빨리 달리고 있는지 천천히 가고 있는지 그걸 중간중간마다 확인해 줘야 그래야 넘길 거 넘기고 빨리빨리 체크하고 빨리빨리 해서 45분까지 문제를 풀어내가는 겁니다. 확인 가능하죠. 누락되는 영역이 없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법 특강 또는 독서 특강 4회 완성 고전시가 특강 4회 완성 나머지 어쩌려고요? 이거 들었다고 쳐보자고요. 고전시가 특강 들었어요. 고전시가 솔직히 말하면 모의고사에 몇 문제 나온대요? 3문제 아니면 4문제 나오는데 나머지는 어쩌려고? 안 된다고. 쩔른말이 된다고요. 쩔른말이. 그러니까 누락되는 영역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요. 특강을 듣는 애들은요. 뭐 특정 영역에서 효과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단 그런 애들은 1등급인 애들이에요. 원래. 왜? 1등급 애들은 특정 영역 자체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등급이 낮은 애들은요. 특정 영역이 낮은 게 아니고 다 낮아요. 뭐가 없다? 생각이 없다. 무념무상. 그다음 분석하는 힘이 생기죠. 왜? 내가 보여주니까.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사고를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아니 달팽이가 아니고 나발이고 가네 이게 아니고 왜 이게 차 있는지 왜 달팽이 모양인지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그 생각들이 다음에 나오니까 왜? 그 생각으로 썼거든요. 출제자가 지문을 그렇게 쓴다고요. 그 생각의 흐름대로 쓴다고요. 그러니까 능동적이어야 돼. 9월 대비 되겠죠? 과제물은 쌤 뭡니까? 과제물은요 매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에를 기준으로 갔을 때 2회를 모의고사를 할까 아니면 3회 모의고사를 할까 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저는 2회로 하겠습니다. 3회 안 합니다. 2회로 하겠습니다. 단 플러스 피드백을 좀 충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요거에 조금은 더 힘을 좀 쏟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도.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시나 문법에서 나가리가 되면 절대 1등급이 안 나옵니다. 문법은 존벌레입니다. 존벌레가 슥슥슥 갉아먹으면 점수를 갉아먹는다고요. 안 나온다고. 애들아 안 나와 임마다. 문법은 계속 누적적으로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법 강의를 함께 넣어드립니다. 특히나 요거는 만약에 고2야. 고2인데 쌤 저는요 화작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문법은 굳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안 넣으면 되죠. 그래? 그럼 열심히 해. 근데 쌤 저 언매를 선택자예요. 그럼 문법 배워야지. 고1은요. 고1 같은 경우는 중세 문법 있죠? 중세 문법. 요거는 제가 강의를 촬영해 가지고 넣어 드릴 겁니다.
하도 어머니들이 중세문법 언제 중세문법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세문법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도 막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는 언제 하나요? 실전 모의고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9월 모의고사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제가 계속 그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자,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자, 봐봐, 잠깐만요. 일단 Q&A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매일 오는가요? 매일 오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선생님 고1 애들 중세문법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왜? 어차피 여름방학 때 있잖아요. 여름방학 때 중세문법 하잖아요. 문법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어차피 내신 점수 목표 아닙니까? 그럼 내신 점수 목표잖아요. 그죠? 까먹는다고. 애들 기억 몇 퍼센트 난다고요. 못합니다, 어머니. 봤잖아요. 뭐를 겨울방학 때 그렇게 뭐 겨울방학 때 그렇게 문법 들어야 됩니다. 특강 뭐 온 학원에서 동네방네 다 얘기하잖아요. 중간기 말 애들한테 물어보면 야 이때 했던 거 기억나? 아니요. 야 기억 몇 퍼센트 나는 것 같아?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애들. 그럼 뭐? 날린 거예요 시간을. 이거를 또 이때 하니까 또 까먹는다고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세요. 뭔데요? 이때 실전하시고, 이때 실전하시고, 그냥 9월 모의고사 좀 대비하시고, 또 모의고사 등등 했잖아요. 좀 똑똑해지는 학생 만들자고요. 능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애들. 야 임마 밥 먹고 와. 아니면 야 임마 꿇어 앉아. 그러면 또 등급 낮은 애들 그냥 꿇어 앉습니다. 왜 그러시지? 똑똑한 애들은 제가 왜 꿇어 앉아야 되는지 왜 그런가요? 이렇게 반문한다고. 왜? 그건 생각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생각이 없으면 꿇어 앉아. 예. 이런다고. 똑똑한 애들 좀 만들어야 된다고요. 능동적으로. 이게 내신 만약에 이때 좀 길게 잡을게요. 제가 첫 번째 방법 1. 첫 번째 내가 생각하고 영우가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 방법 내신 기간에 좀 길게 잡는다고요. 이때 중세문법 내가 강의를 한다고. 두 번째는 제가 문법 그 중세 강의 있죠. 그거 제가 찍을 겁니다. 요런 퀄리티로 해가지고 제가 찍어 놓을 거예요. 문법만큼 저 문법 짱입니다, 어머니. 모르겠고 뭐 듣기 싫으면 딴 데 가셔도 되고 문법이거든요. 이 문법은요 내가 강의를 넣어 드린다고 애들한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까 전에 어디입니까? 과제물 할 때 내가 설명할 때 드렸죠. 넣어 드린다고. 고2 애들은요. 고2 애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됐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다. 첫 번째 내신을 좀 길게 잡아서 그때 할 거다. 여름 방학 때 문법 강의 한 4강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세 문법 한 4강 정도면 충분합니다. 4시간 정도. 한 달 동안 4시간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제물 안 오면 어쩌죠? 자, 수업 빼고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수업이기 때문에 피드백을 못 합니다. 애들을 부를 수가 없어요. 애들도 여기 와야지. 수업 들으러 와야지. 맞잖아요? 그 동그라미 쳐놨는 게 제가 좀 비어있는 시간입니다. 비어있는 시간에 애들이 만약에 과제물을 만약에 한 회를 안 해왔다. 그러면 너 여기서 한번 와. 학원에 와. 학원 와서 여기서 풀어. 그렇게 하고요. 2회 모의고사인데 2회 둘 다 안 해왔다. 2번 와. 그렇게 해서 채워 넣을 겁니다. 됐죠? 채워 넣을 겁니다. 기존의 팀 수업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의 팀 수업은요. 여름방학 특강에는 팀 수업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팀 수업은요. 팀 수업은요. 내신 기간 때만 해당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팀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때만 학교별로 묶는 그런 팀 수업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름방학 특강 4회에는 그냥 일반 수업입니다. 아시죠? 일반 수업입니다. 방학 끝나고 수업은 어떻게 되나요? 방학 끝나고 수업 내신 수업으로 바뀌겠죠? 내신 수업으로 바뀌겠죠? 근데 저는 보통 이런 거거든요. 1학기 끝났잖아요. 내신 반들이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막 블라블라 무슨 학교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방학이었잖아요. 방학, 여름 방학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2학기죠.
2학기 내신 이렇게 되죠. 예. 저는 그냥 끊어버립니다. 즉 이렇게 연결되는 게 없다고요. 선생님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2학기 때 내신 기간 때는 아마 방학 8월 15일 그 주에 내신반이 개강됩니다. 개강되는데 그때 문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다시 세팅합니다. 그때 만약에 뭐 세화고가 있다, 세화고 한 뭐 소수 몇 명이 있다, 그럼 세화고 그냥 깔아버리죠. 깔아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뭐 서초고 1학년 애들이 하나도 없다, 2명이다, 그냥 폐강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 그 시각 되었을 때 다시 제가 0에서 시작하니까 0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대기 있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은요 어차피 뭐 여기 방학 때 기존에 들었던 애들 있죠. 요 기존에 들었던 애들이 만약에 뭐 들어온다라고 하면 얘가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얘들이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방학 때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1학기 때 내신반에서는 제 수업을 들었어. 근데 여름방학 때는 저 멀리 저 대치동 쪽에 갔네? 여기 갔네? 여름방학 때는?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자리가 없다, 못 들어옵니다.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어디입니까? 요거 결제 됐죠? 4회 특강입니다. 4회 특강 당일 결제하시고, 요거 좀 중요합니다. 학교 이름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하실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고, 위치 어딘가요? 7동 4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조심, 일요일 반 있죠? 일요일 반은 정문으로 못 들어옵니다. 엄마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엄마 문 잠겼대. 그게 아니라 건물 옆쪽 뉴코아 쪽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 뉴코아 쪽 옆문 들어와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갑니다. 예, 1층. 그다음 4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 주시든 연락 주시든 하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